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자, 방금 다시 3,000을 우리나라가 회복을 했네요. 우리 저력이 대단하죠. 그 이란 충격 때문에 3,000을 깨면서 시작해가지고 이거 3,000 오랜만에 갔는데 바로 내려오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말아 올리면서 역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쵸? 3년 5개월, 6개월 그 정도 만에 간 3,000인데 이대로 쉽사리 내려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3,003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 외세의 어떤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3,000을 지키면서 그냥 쭉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큰 이슈가 있는데 일단 그 지난주 4대 지수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혼자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거든요. 0.08 살짝 정말 미세하게 플러스예요. 35.16포인트. 자, 다우 30 종목 보겠습니다. 뭐 다우는 약간 좀 전통적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켰다 뭐 이런 방어적인 성격 이런 걸 좀 봐야겠죠. 근데 여기 안에서는 애플이 2.25로 지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애플이라는 주식이 다우존스 30에 편입이 되면서 그때 약간 다우존스의 그런 어떤 성격이 좀 변했죠. 애플을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그때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인텔이 나가고 그다음에 엑스모빌 빠지고 애플 들어오고 그 뒤에 또 엔비디아 들어오고 이런 느낌들 그렇죠? 인텔하고 엔비디아, 애플은 어떤 같은 류의 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텔이 탈락했다는 거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그 계속 따라가지 못한 자의 어떤 최후 이런 것들이었고 애플, 엔비디아는 굉장히 뜨거운 트렌드를 몰고 왔던 이 종목으로서 다우존스 30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어떤 자기들만의 약간 헤게모니 같은 그런 그룹 거기에 그걸 깨고 들어갔다는 느낌. 그다음에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멤버였는데 시대의 흐름에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춘다고 하기는 좀 업종 자체가 그런데 그 어떤 거대한 전통적인 종목이 물러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나왔던 때가 애플이 들어왔을 때죠. 애플이 오랜만에 1등 했고요. 월마트가 2등, 3M이 3, 쉐브론, 골드만삭스, 홈디포, 시스코 이렇게 다 플러스를 기록은 했습니다만 애플 빼고는 다 1%, 그다음에 0점대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0.51%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요. 21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21선을 간신히 지켜냈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에서는 아직 밑에 5개월 그다음에 5주선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많이 그동안 벌어놨죠. 자, 21선을 지금 지키면서 다시 한번 2024년도 12월 달 이 박스권 이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갔습니다. 자, 나스닥 100 상승 종목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2.95%. 자, 나스닥인데 이제 저런 음식료주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차터 커뮤니케이션 방송국. 이 지금 나스닥의 IT랑 BT가 아니고 1등이 음식료, 2등이 방송국입니다. 자, 애플은 여기도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3등을 기록했고요. 애플, 페이팔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나왔던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자, S&P 500 보겠습니다. 0.22% 마이너스인데 자, 여기도 21선을 지금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아까 다우존스는 플러스였는데 21선이 일단 3일 전에 깨진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하루만 플러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라인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S&P 500은 21선을 일단 지키고 있고요. S&P 500,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마이너스인데 애플이 역시 혼자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다시 분전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랑 둘이 너무 1, 2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애플이 혼자 떨어졌잖아요. 지금 사실 비중 차이가 좀 1% 가까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6.63, 엔비디아 6.55, 애플이 5.61이잖아요. 애플도 지금 사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200달러 회복했죠. 201달러 됐고요. 최근에 부진 때문에 3위에 있지만 자, 추격하는 이제 애플의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격차가 좀 있어요. 4.16이라. 그래서 역시 아직도 3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많이 빠져? 알파벳. 그렇죠. 구글이 좀 많이 빠졌네요. 10위 안에 보면은 알파벳 A, 알파벳 C가 3.59, 3.85 마이너스로 좀 눈에 띄게 구글 종목이 빠졌다는 거 특징적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21선하고 훨씬 갭이 있고요. 11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좋고 S&P 500, 나스닥 비슷하고 다우존스만 21선이 깨져 있는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콤 테크놀로지 솔루션 1.99로 1등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6,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40. 자,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AMD가 1.14. 이 온세미컨덕터까지 1%군요. 요 정도 수준이고요. 하지만 마이너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특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랜만에 나스닥에서 몬델리지 인터내셔널이라는 음식료주가 지금 1등으로 올라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보겠는데 20개월 선을 지금 이번 달에 회복을 한 모습이네요. 중요한 모습이고요. 자, 저는 그 오레오를 냉동실에 얼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차가운 우유에다가 다 말아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몬델리지 인터내셔널에 관심이 많은데 오레오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오레오가 워낙에 충성도가 높은 스낵입니다. 자, 지금 웰스파고에서 최근에 얘기가 하나 나왔죠. 2025년 인플레이션에도 몬델리지가 받는 타격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은 코코아를 원료로 만드는 과자가 많기 때문이죠. 오레오도 마찬가지고 코코아 그때 언제 얘기 나왔냐면은 제가 저번에 그 미국 그 아시아계 그 민주당 의원이 바나나 들고 나온 적 있거든요. 바나나? 손에 바나나 들고 나와가지고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이 지금 바나나 나도 좋아하고 미국인들이 바나나 많이 먹는데 여기다가 바나나를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먹는데 미국에서 저기 생산하는 건 별로 없고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수입해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관세를 매기면은 바나나 어떻게 마음껏 먹겠느냐 이 얘기하면서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 같이 나왔던 게 코코아, 초콜릿 이런 거 같이 나왔거든요. 가나에서 초콜릿 같은 거, 코코아 같은 거 이거 수입하는데 관세 매겨버리면 미국인들도 초콜릿 당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인들 소비자 피해보지 않느냐. 초콜릿 가격 올려서 못 사지 않느냐. 그 얘기 나왔을 때 러트닝 상무장관이 그렇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우리 거를 뭐 엄청 공격하지만 않으면 관세를 서로 없애는 걸로 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무슨 우엉뿌리도 나왔었고 그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코코아 인플레이션이 유럽의 초콜릿 사업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었지만 유럽 소비자 시장의 가격 탄력성이 예상보다 낮아서 몬델리지 실적이 지지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웰스파고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소비 위축이 조금 있더라도 유럽에서 소비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 품목이래요. 오레오가. 그러니까 이게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는 오레오 가격이 올라도 유럽 소비자들이 그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10%로 올려도 그죠? 이게 느낌이 틀리죠. 우리 여러분들 편의점 가보세요. 지금 막 25%, 30% 올랐습니다. 음료수랑 껌 같은 거 있죠. 몇 달 전이랑 비교해봐서 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인식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1,000원짜리여가지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였는데 1,200원이 됐으면 20% 급증을 한 거잖아요. 근데 1,200원이니까 사람을 그 생각에 200원 이게 동전이니까 약하게 느껴져. 약간 그런 것도 있긴 있어 이게. 자동차 세탁기 이런 게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유럽 시장에서 미국 내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을 방어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중 확대를 했고요. 지금 68달러에서 78달러로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몬델리지 인터내셔널이 68.17이거든요. 78달러면 어디냐면 역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두 번,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세 개의 고점이 75달러 부근에 있거든요. 이 고점을 넘어서는 거를 지금 웰스파고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거기까지 가려면 20개월 선 회복이 급선무인데 이번 달에 일단 20개월 선 위에 목을 딱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나스닥에서 음식료주가 1위를 차지해서 특징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를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중에서 플러스는 없네요. 그렇죠? 심천밖에 없는데 자 우리는 대만,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3대 증시로 보니까 대만, 일본, 우리나라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니케이 증시 마이너스 0.57이고요. 4만 선을 눈앞에 두고 그 부분이 어렵군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0.7% 빠지고요. 자, 오늘 많이 빠지는 건 역시 소니가 2.44 빠지네요. 자, 소니랑 닌텐도 이 종목이 게임 콘솔 기기 종목이죠. 근데 소니, 닌텐도가 전부 10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니케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소니랑 닌텐도가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니케이 증시는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대만 가권도 1.69. 대만 가권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대만 가권 보겠습니다. 자, 대만 TSMC가 2.84로 지금 3%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9 마이너스지만 3,007포인트, 3,000포인트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23%입니다. 자,
시가총액 일단 4천억 원 팔고 있고요. 오늘 많은 그 수량을 팔고 있습니다. 금액을 팔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8천억 가까이 팔 수도 있다는 거. 자, 삼성전자가 2.35 마이너스고, 자, 네이버 카카오의 강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7위의 자리에 오른 게 특징적입니다. 자, 오늘 LPG 7.72로 섹터 중에 가장 많이 오르지만 여기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극동유화는 굉장히 그 테마기가 강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원자력 발전소 보겠습니다.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가까이 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보겠습니다. 엄청나거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달에만 고가상으로 66% 올랐습니다. 자, 굉장히 의외죠.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이제 원전에 어떤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해서 가는 듯 했지만 오히려 많이 안 가고 지금 현재 이번 정권에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이란에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또 다른 얘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세 법안 중에서 내가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을 다 깎았는데 그중에 나는 풍차와 나머지 쓰레기들을 다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차, 태양광 이런 거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대신에 원전에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까지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태양광, 풍력, 녹색 성장을 주로 지금 한다는 이번 정권에서 오히려 불을 뿜고 있는 이런 모습. 6만 6천 원을 갖고요. 지금 대단한 시세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말 가로막고 있던 이 3만 원의 연봉의 20년선의 가로막을 이번 연도에 단번에 뚫어버리는 이번 연도 상승폭 고가상으로 벌써 278.35입니다. 대단한 시세가 아닐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풍차, 태양광 이런 걸 버리고 원전으로 가는 트럼프의 이 발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의 문제가 걸려 있고요. 풍차의 문제가 걸려 있죠. 그래서 이걸 엮어서 한번 한 줄 매도평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이란, 핵개발, 풍차.